17번부터 손풀이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함수에 대해서 그 어떤 점에서 그 곡선에 대해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그 점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양상이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점을 변곡점이라 한다면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선을 변곡접선이라 부르죠. 이때 이 변곡점 위에서는 한 개, 변곡접선 위에서는 두 개. 어떻게? 요렇게도 그을 수 있고 요렇게도 그을 수 있으니까 두 개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곡선 위 자체에서 요 부분에서는 몇 개? 두 개를 그을 수 있다. 예컨대 이 점이라면 요렇게도 그을 수 있고 요렇게도 그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 바깥쪽에 있는 요 점에서는 세 개를 그을 수 있다. 어떻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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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을 수 있다 설명을 했죠. 그리고 요 부분에는 한 개를 그을 수 있다라 설명했습니다. 점대칭에 대해서 삼각함수는 점대칭이고, 그래서 점대칭이 딱 요 부분에서 정확하게 대칭이니까 한 개, 요 부분에서도 두 개, 요 부분에서도 두 개, 요 부분에 세 개라는 거 알 수 있죠. 이 이해를 바탕으로 17번 스스로 고민해 봅시다. 자, 두 곡선 18번 볼게요. 두 곡선 fx와 gx가 주어졌는데 1,0에서 공통인 접선을 갖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두 곡선 모두 1,0을 지나고 f'1과 g'이 1이 같다라는 뜻이죠. 네, 두 개 해서 풀어내시면 됩니다. 19번 볼게요. 곡선 y는 3x 세제곱 플러스 a 위에 x좌표가 1인 점에서의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2분의 1이라고 합니다. 자, x좌표가 1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작성해 봅시다. 작성하면 이걸 미분하면 9x제곱이고 1을 넣어주면 그때 당시에 미분계수가 얼마? 9라는 걸 알 수 있고요. x좌표가 1이니까 1,를 지나고 1을 넣어주면 얼마죠? 3 플러스 a이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작성이 되고요. 이때 이거를 더 정리해주면 9x 빼기 a-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a가 6보다 크죠? 그렇다라는 건 y절편의 값이 양수다. 즉 다시 말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 부분을 지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때 이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그림이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다? 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각각의 y절편과 x절편 값을 구하고 2분의 1 계산해서 계산 마무리하시면 a 값이 나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점을 지난 직선이에요. 곡선 y가 제 1사분면에서 접할 때 접점의 x좌표를 a, 직선의 기울기를 b라 합니다. 자, 봅시다. 곡선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x는 2n이고 요 부분이 x는 2n 플러스 3일 겁니다. 그리고 원점 0,0에서 이렇게 접점을 그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t라 둘게요. 뭐 a라도 되지만 조금 더 일반화해서 표현하려고 t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곡선을 fx라 둔다면 ft라고 작성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설명했듯이 제가 이렇게 접점을 그었을 때 수직하게 내리면 뭐가 만들어지죠?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 삼각형의 기울기와 뭐가 같다?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즉 다시 말해 ft는 t 곱하기 f't다.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ft는 뭐예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n 그리고 t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 그리고 t는 곱하기 해주고 여기다가 미분계수 f't죠?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f'x는 뭐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에 이렇게 되죠. 여기에 t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을 정리해주면 t 마이너스 묶어낼게요. 마이너스 t 곱하기 t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 플러스 t 마이너스 2n이라는 것, 이렇게 숫자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때 제가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요, t와 n에 관한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식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해주면 마이너스 t제곱, 잠시만요, 마이너스 2nt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2nt 플러스 4n제곱 플러스 6n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t제곱에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nt니까 묶어주면 4nt 플러스 3t 마이너스 4n제곱 마이너스 6n 이렇게 되고요. 우변 이제 정리해 줄게요. 우변 정리해 주면 여기 2t에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3이니까 곱해주면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4nt 플러스 4nt고요. 다음에 플러스 3t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식을 정리해 주면 이렇게 소거되고 소거되고 소거됩니다. 그 다음에 식을 마저 정리해 주면 t제곱 마이너스 6n 에 마이너스 4n 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t제곱과 n에 관한 방정식이 하나 나왔죠. 이때 t 값이 뭐예요? t가 a일 때죠. t가 a일 때고 t가 a니까 a제곱 마이너스 6n 마이너스 4n 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a제곱은 4n 제곱 플러스 6n에 여기 a를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4n 제곱 플러스 6n이라고 식을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f't 직선의 기울기가 b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f't가 뭐예요? b인 거죠. f't가 b인 거예요. 잠시만요. f't는 이게 fx라 줬으니까 다시 한번 미분해줘서 해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n 요거 있잖아요. 여기에 여기에다가 a값 넣어주면은 그게 뭐예요? b죠. 그래서 넣어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n이고 식을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4n 플러스 3이 되죠. 이게 뭐라고요? b라고요. 근데 제가 이 a값 알죠? a값 뭐예요? 루트 4n 제곱 플러스 6n이죠. 그리고 4n 플러스 3. 자, 그러면 제가 이 a, b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주면 루트 4n 제곱 플러스 6n 곱하기 4n 플러스 3 빼기 2 루트 4n 제곱 플러스 6n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식을 정리해주기 위해서 유리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 분모에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렇게 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잠시만요. 유리화 계산 마무리만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을 정리해주면 16n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9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4에 4n제곱 플러스 6n이죠. 그래서 잠시만요. 4n 플러스 3 4n 플러스 3이니까 16n제곱에 16n제곱에 24n 플러스 9죠. 그래서 이쪽을 정리해주면 플러스 9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 b는 루트 4n제곱 플러스 6n 곱하기 9분의 4n 플러스 3 플러스 2루트 4n제곱 플러스 6n이 되고 계산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20번 맞는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4분의 9) 잠시만요. 그러면 여기 숫자 계산 정리해주면 2고 9고 4 4니까 4 더하기 4고 해주면 8분의 2 곱하기 9고 해주면 4분의 9 나왔었죠? 아우, 단기성 치면 4분의 9 나왔던 것 같은데? 네, 4분의 9 맞네요. 20번 이렇게 식 계산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1번 가볼게요. y는 x의 절대값 x제곱에 대하여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킨 상수 c의 개수예요. 봐봐요. 자,
얘가 만약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 x제곱은 뭐랑 같아요? x제곱이랑 같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도 어떤가요? 절대값 x제곱은 x제곱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 녀석은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질 때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의 개수잖아요. 그러면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킨 부분은 이 부분과 이 부분 그림으로 판단할 수 있어서 2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 증가하는 구간이 닫힌 구간 알파부터 베타까지일 때, 자 그럼 이게 뭔 뜻이에요? f'을 미분해 줬을 때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잖아요.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이때 이 부분이 알파고 이 부분이 베타다 이거죠. 도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 부분에서 도함수에서 각각 0값을 갖는다 이거죠.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23번 봅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함수 fx는 3차 함수죠. 근데 이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대요. 봐봐요. 이 다항 함수는 뭐죠? 연속함수예요. 연속함수인데 연속함수가 역함수를 갖기 위해서는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 또는 감소를 해야 돼요. 그렇다라는 건 f'이 어떻게 돼야 된다? 얘가 이런 식으로 붕 떠 있어야 된다. 또는 이렇게 접해도 된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f' 이 도함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D의 값, 판별식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이해 주시면은 A 실수 A의 범위가 나올 거고요. 그렇게 해서 최대값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번 볼게요. 다음과 같이 3차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실수 곡선 y는 fx 위의 점 t, ft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gt라고 하네요. 그렇다라는 건 제가 얘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f'(t) x 빼기 t 플러스 ft가 되고요.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죠. 이때 접선의 y절편이라고 했기 때문에 y절편 어디야? 여기죠. 여기니까 x는 0을 넣었을 때 그 값이 얼마다? gt다. gt는 f'(t) 마이너스 t 플러스 ft다 해가지고 이렇게 gt에 대한 함수가 나왔죠. 근데 뭐야? 봐봐요. ft 뭐예요? 3차 함수죠. 그리고 f't도 뭐예요? 3차 함수입니다. f't 곱하기 마이너스 t니까 이쪽도 3차 함수예요. 근데 ft의 최고차항 계수는 1이고 요거는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라서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2인 3차 함수가 바로 뭐다? gt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 이런 식으로 부가 조건을 줌으로써 새로운 3차 함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2인 3차 함수를 식을 작성해 주신 다음에 작성해 주시고 그 함수를 미분해 가지고 g't를 표현하면요, g't는 다음과 같이 개형이 이런 식으로 g't를 계산해 주면요, g't는 마이너스 6t 제곱부터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t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때 함수 gt가 구간 0,3에서 증가한다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증가한다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봐봐요. t는 0에서 얘가 이미 실근을 갔죠. 얘는 그래서 계략적으로 이 정도 개형이 그려질 거예요. 즉 t는 0이 여기일 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0,3에서 증가해야 된다 했으니까 3이 여기 있어도 되고 3이 여기 있어도 되고 3이 여기 있어도 되죠. 즉 다시 말해서 요 실근을 가질 거 아니에요. 이 실근이 어때야 된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뜻이죠. 제가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주면 어떻게 되죠? 인수분해를 해주면 잠시만요, 마이너스 2t로 묶어주면요, 마이너스 2t로 묶고 그러면은 3t 플러스 2a 플러스 3이 되고요. 즉 t는 마이너스 3분의 2a 플러스 3에서 잠시만요, 여기서 틀렸다, 죄송합니다. 요거로 잠시만요, 이 g't가 요거잖아요. 이거를 인수분해 해주면 g't는
마이너스 2t로 묶어주면 3t 플 마이너스 2t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3t 그 다음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마이너스 2t로 묶었으니까 3t에다가 마이너스 2t로 묶었으니까 네 맞아요. 즉 다시 말해 이 실근이 어디일 때다? 여기 t는 0일 때 하나랑 그 다음에 t가 3분의 2a 플러스 3일 때가 이 근인 거고 요 좌표가 어디라고요? 3분의 2a 플러스 3인 거죠. 근데 방금 그 관계를 봤듯이 3분의 2a 플러스 3이 어때야 된다고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즉 9 2a 플러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요걸 넘겨주면은 2a 플러스 3이란 걸 수 있고 식을 마저 정리해주면 a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실수 a의 최소값은 얼마이다? a는 3이다 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25번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인 4참수로 주어졌다. 이때 극대값의 개수를 a, 극소값의 개수를 b라 한다. 제가 발문을 열심히 읽었는데 이거는 스스로 해봅시다. 네, 26번도 스스로 해봅시다. 충분히 쉬운 문항이네요. 네, 27번도 스스로 해봅시다. 28번 봅시다.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3차함수로 주어졌습니다. 이때 이 녀석의 최고차항 개수는 뭐겠어요? 음수죠. a는 음수가 바로 나와요. 왜? 요렇게 아래로 볼로 요렇게 개형이 그려지니까요. 그 다음에 x는 0일 때를 관찰해 봅시다. x는 0을 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f0은 d가 나오고요. 이때 이 f0은 d가 뭐예요? y절편이죠. y절편의 값이 양수기 때문에 D의 값은 0보다 크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어요. 또 F'0은 뭐예요? 바로 C죠. C예요. 이때 봐봐요. X는 0에서의 미분계수가 뭐예요? 양수기 때문에 요것 또한 C 또한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나온 걸로 A가 0보다 작고 C가 0보다 크고 D도 0보다 크다. 자, 근데 봅시다. 지금 절대값 단조건을 보면 절대값 알파가 절대값 b보다 커요. 즉 다시 말해서 알파가 더 왼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변곡점의 좌표 또한 어디에 위치한다? 0보다는 조금 더 치우쳐진 음수 쪽에 위치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변곡점의 좌표를 3배 한 거는 뭐라고 제가 열심히 설명했죠? 마이너스 a분의 b랑 일치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럼 봐봐요. 이 부분이 음수고 요 음수 있잖아요. 음수 곱하기 a 뭐예요? 음수죠. 음수 곱하기 음수에다가 그럼 이거 뭐예요? 양수네. 그 다음에 b의 좌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마이너스에다가 음수죠. 왼쪽이 좌변이 음수잖아요. 음수 그 다음에 음수는 b다. 이렇게 돼서 b의 좌표 또한보다 음수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고 C가 0보다 크고 D도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은